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라예요. 또 만났네요. 이번 수업부터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어요. 과학과 기술은 우리 사회의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준 편리성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또 우리는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 매일 타고 다니는 버스, 없어서는 안 될 스마트폰 등은 전부 이 시대의 산물이에요. 그럼 오늘의 수업에서 인터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인터넷과 인간은 어떤 연결점이 있을까요? 또 인터넷이라는 환경에서 인간은 어떻게 소통을 할까요? 다 같이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업은 대화 부분인데요. 여러분은 많이 듣고 많이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아라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수업하는 방식도 인터넷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수업을 듣고 싶을 때 여러분은 먼저 사이트에 등록을 해야 하죠. 사이트 페이지를 보시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 외에도 우리가 요즘 자주 하는 위챗이나 QQ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해야 돼요. 제 아이디는 아라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디와 네임을 사용해요? 사람들이 온라인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온라인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네임을 쓸 수 있고 평소에 쑥스러워서 잘 못하거나 하는 표현들을 온라인상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기 10대들의 온라인 대화명 분석 결과가 있네요. 온라인 대화명은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에요. 온라인 대화명을 보면 정말 재미있는 대화명이 많은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보죠. 첫 번째는 기호 남발형이에요. 기호가 아주 많다는 뜻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기호로 만든 대화명을 많이 보셨죠? 두 번째는 한자형이에요. 주로 외국인들이 대화명 속에 한자를 넣어서 만드는 경우예요. 세 번째는 영어형이에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대화명이 많죠? 좋아하는 단어나 영어 이름으로 대화명을 만드는 건데요. 실제로 영어뿐만 아니라 요즘은 외국어를 많이 배우다 보니 영어나 일본어나 한국어로 된 대화명도 아주 많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모티콘 감정 표현형이에요. 이모티콘으로 자기 감정을 표현하여서 대화명을 만드는 경우죠. 자, 다음은 이해불능형이에요. 이런 대화명은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대화명이에요. 이런 대화명으로 하면 어떻게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참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죠? 여러분들도 이런 대화명을 다 본 적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의 대화명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인터넷에 대해서 더 잘 알기 위해 다음 어휘들을 공부해 봐요. 为了深入了解互联网的有关表达，我们先来看一下词汇。 먼저 어휘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특이하다, 친근하다, 조합하다, 홈페이지, 들르다, 어느새, 대충, 특별하다. 자, 그러면 위 어휘들의 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하다, 奇特的意思。那我们看一下例句. 그곳의 풍경은 여태 본 적이 없는 특이한 경치였어요. 它的中文意思是说那里的风景是从没见过的奇特的景色. 제 친구는 참 특이한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我朋友拥有很奇特的爱好. 자,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친근하다,
亲近的意思。我们看一下它的例句。제 기억 속의 담임 선생님은 언제나 친근하셨어요. 我记忆中的班主任无论什么时候都很亲近。我们看下一个例句。제 남편을 처음 소개받았을 때 왠지 모르게 친근하던걸요. 여기에서 왠지 모르게 是不知怎么的意思。던걸요回想过去经历的同时，说明自己的想法或主张的时候使用。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初次认识老公的时候，不知怎么的很亲近。在原文当中是这样体现的。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好，我们接着看下一个单词，조합하다，组合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好，我们看一下它的例句。 적어주신 재료를 전부 조합해서 소스를 만들어 봤어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把你写给我的材料全组合做成了调料。看下一个例句。 뜻이 같은 사람끼리 한번 조합해서 동호회를 만들어 봐요. 把志同道合的人组合起来，创立一个爱好者协会吧。好，下一个单词 홈페이지， 主页的意思。홈페이지也可以写为 홈페이지。 在原文当中，它体现为제 홈페이지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我们举个例子， 한때는 홈페이지가 유행이었는데 이제는 개인 홈페이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有一阵子主页挺流行的，但现在基本没有人做个人主页。除了教科书以外，我们再拓展一些单词。들르다，顺便去，拜访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我们看一下它的例句。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문방구에 들렀어요. 下班回家的路上顺便去了文具店。看下一个例句。 그는 매달 한 번씩 경로원에 들르곤 했어요. 他每月一次都拜访敬老院。好，再看下一个单词 어느새， 不知何时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我们看它的例句。 한국에 오래 살다 보니 어느새 한국 사람이 다 되어가더군요. 它的中文意思是说，在韩国生活久了，不知何时都快成韩国人了。好，再看下一个例句。 어느새부터인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졌다. 不知从什么时候开始，害怕与人见面。下一个单词 대충， 大体、粗略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我们看它的例句。 일은 대충대충 하지 말고 꼼꼼하게 좀 해봐. 有的时候副词的重叠代表强调，所以在这里대충대충大大咧咧的意思。那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不要那么大大咧咧做事，认真仔细做一下吧。下一个例句。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을 대충 봤는데 그분은 안 계시던데요. 粗略看了一下参加会议的人，没有那位啊。好，最后一个单词 특별하다， 特别的意思。在原文当中，它体现为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看一下它的例句。 너는 나한테 특별한 사람이야. 你对我来说是个特别的人。下一个例句。 예전에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는 성격이 특별한 것 같아요.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以前不知道，现在看来他好像性格挺特别的。 오늘의 주제는 우리의 생활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어휘도 참 외우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어휘를 다 보고 나서 이제 대화를 한번 볼까요? 대화를 듣기 전에 여러분은 아래와 같은 문제를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제임스 씨의 대화명은 다 똑같습니까? 두 번째, 웨이 씨는 인터넷 아이디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자, 그럼 먼저 본문의 대화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아, 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네, 아주 반가웠었어요. 저같이 007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아주 잠시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그냥 가볍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날 때 쓰는 이름인걸요. 그러셨군요. 저도 회사 메일 아이디, 개인 메일 아이디, 친구들 사이트용 아이디 등 아이디만 해도 서너 개가 있지만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통은 그런데 제 홈피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다 들으셨죠? 제가 드린 질문의 답을 찾으셨나요? 정답은 제임스 씨의 대화명은 다 똑같지 않죠? 제임스 씨는 홈페이지서만 특별한 이름을 쓰고 있죠? 그리고 웨이 씨는 아이디를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은 저와 함께 따라 읽으시면 돼요. 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아, 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네, 아주 반가웠었어요. 저같이 007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아주 잠시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그냥 가볍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날 때 쓰는 이름인걸요. 그러셨군요. 저도 회사 메일 아이디, 개인 메일 아이디, 친구들 사이트용 아이디 등 아이디만 해도 서너 개가 있지만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통은 그런데 제 홈피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여러분은 대화문의 내용을 다 이해하셨나요? 같이 대화문을 천천히 볼까요? 먼저 첫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제임스 씨,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这里出现了我们这课的语法 돼요。 将过去亲身经历而得知的事实添加上自己的感受传达给听话者的时候经常会用到这个语法。我们看一下例句。 그곳이 별로인 줄 알았는데 어제 가보니 정말 괜찮대요. 还以为那个地方不怎么样，昨天去了之后发现真的很不错。
자, 계속해서 다음 단락 보겠습니다. 아, 지난번 제 홈페이지에 들렀다가 보셨군요. 여기에서 군요, 表示感叹. 옷을 새로 사셨군요. 买了新衣裳了呀.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 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더라고요, 也是我们这课会学到的语法。将过去亲身经历而得知的事情传达给听话者时，会使用到这个语法。我们看一下例句。 지난번에 보니 민수 씨의 여자친구가 민수 씨보다 키가 더 크더라고요. 上次看明秀的女朋友比明秀高啊。下面我们来总结一下原文的中文大意。在原文里是王伟和詹姆斯的对话。王伟说，詹姆斯的网络昵称很奇特又很有亲切感，他是在詹姆斯的个人网页看到的。詹姆斯说，这个昵称是以前韩国朋友当玩笑称呼他的时候用过的，但不知道什么时候开始就有感情了。 자, 다음 보겠습니다. 네, 아주 반가웠었어요. 저같이 007 영화를 즐겨보는 사람에게는. 근데 아주 잠시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리을, 을, 일까 是对某件事情带有推测性的疑问。我们看一下例句。 그가 미국 드라마를 좋아할까? 他会喜欢美国电视剧吗？ 그 사람이 선생님일까 생각했다. 想过那个人会不会是老师？所以这里的 진짜 한국인 본드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 생각했어요. 就是考虑过或者想过真正的韩国人邦德会是哪个国家的人。 아니,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요. 그냥 가볍게 한국 친구들과 인터넷으로 만날 때 쓰는 이름인걸요. 여기에서 가볍게 轻松的的意思。 는, 니은, 은, 인걸요 是我们在中级学到的语法。在这个对话中，这个语法主要是针对对方的意见进行轻微的反驳。下面我们来总结一下原文的中文大意。王伟说，很有久违的感觉，尤其对于像他一样喜欢007电影的人来说。但王伟在很短暂的瞬间想过，真正的韩国人邦德会是哪国的人。詹姆斯说，这只是他和韩国朋友在网上遇见时轻松称呼彼此的名字。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도 회사 메일 아이디, 개인 메일 아이디, 친구들 사이트용 아이디 등 아이디만 해도 서너 개가 있지만 대충 숫자랑 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저도 보통은 그런데 제 홈피에서 많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답니다. 여기에서 많은 表示限定某一特定对象的意思。那我们看一下它的例句。 이것만은 꼭 알아둬야 해. 其他无所谓，就是一定要知道这个。下一个例句。 제발 비만은 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其他的无所谓，就是拜托不要下雨。这里的답니다我们在之前的课也提到过，表示画者客观地讲述自己已知的事情，也就是把自己知道而对方不知道的事实告诉对方。我们看一下例句。 어렸을 때에는 방학만 되면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방학 내내 놀다가 오곤 했답니다. 这句话的中文意思是说，小的时候一到假期就去在乡下的爷爷家里玩整个假期之后再回来。下面我们来总结一下原文的中文大意。王伟才明白，他又说道，他也是公司邮件用户名、个人邮件用户名、社交网站上使用的用户名等，光用户名就有3、4个。但这些用户名呢，大概的也是用数字和文字组合而成的。詹姆斯说，我一般也是那样，但我只想在自己的个人网页上使用一个特别一点的名字。 여러분 이제 대화를 다 이해하셨죠? 그럼 연습 문제를 같이 볼게요. 첫 번째, 제임스의 인터넷 아이디는 웨이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고 정답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죠? 본문의 첫 번째 줄 보시면 웨이 씨가 제임스 씨한테 인터넷에서 쓰는 이름이 특이하면서도 친근하대요 라고 말하고 본문의 네 번째 줄 보시면 아주 반가웠었어요 라고 말했네요. 그래서 정답은 두 번째, 반갑다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다른 선택항도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평범하다죠. 본문에서 특이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선택항은 틀렸어요. 세 번째, 낯설다 또 볼게요. 본문에서는 친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역시 틀렸어요. 마지막 세련되다 볼게요. 세련되다라는 단어는 깔끔하고 품위가 있다는 뜻이에요.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답도 역시 오답이에요. 계속해서 연습 문제 두 번째 볼게요. 제임스의 홈페이지에서 쓰는 이름은 무엇입니까? 본문에서는 진짜 한국인 본드라고 나와 있죠? 정답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요? 본문의 세 번째 줄 보시면 제임스 씨가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어느새인지 친숙해지더라고요. 라고 했죠? 그리고 제임스 씨는 홈페이지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국 친구들이 재미로 부르던 별명이었는데 홈페이지에서만은 좀 특별한 이름을 쓰고 싶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본드는 영화 007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죠. 그래서 제임스 씨의 이름은 인기가 참 많아요. 본문의 대화를 이어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연습 문제 3의 보기를 한번 볼게요. 먼저 웨이 씨가 말했어요. 그러셨군요. 근데 친구들은 그 이름 보고 뭐라고들 안 하던가요? 제임스가 대답했죠. 네, 한국 사람들이고 007 영화도 즐기는 친구들이라서 그런지 아주 재미있어 하던데요. 对话中有两个我们在中级学过的语法。首先看一下이라고들，引用很多人说的话的时候使用。第二个是던가요，在向对方询问关于过去事情的经验时候使用。所以答句中用到了表示回想的던데요。 네,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기와 같이 대화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다 쓰셨죠? 저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인터넷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을 수 있으니 정말 좋은 것 같네요. 네, 닉네임을 보고 호기심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재미있는 닉네임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닉네임, 昵称的意思. 호기심이 생기다, 产生好奇心的意思. 또 이렇게도 만들 수 있어요. 닉네임의 성격이나 취향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서 바로 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요즘은 닉네임을 만들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今天学习完对话的内容之后，各位可以根据学习内容来编一下对话。那编对话的过程，我们要思考两个问题。第一个， 여러분의 대화명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 대화명을 만들게 되었습니까? 我们来做个小练习吧。
好，我们今天的对话课就到这里。 여러분,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